펭귄도 맞다. 펭귄도 물고기처럼 물 속에서 못 살아요. 지나가는, 거쳐가는, 먹이를 활동하는 거지. 다 이렇게 뭐 얼음이나 이런 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나무 숲속에는 대륙이 별로 없어요. 다 얼음으로 돼요. 그럼 얼음이라는 건 뭐냐? 이 밑에 바다 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산 기온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가깝지만 현재. 그러면 이거는 그린란드입니다. 노르웨이, 우리가 그 피오르드 북유럽에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60대 돼가지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 타고 유럽 가는 가장 꿈입니다. 이거 제 선배가 이거 하는데 놓았습니다. 한 달 가는데 800만 원, 1100만 원 하는데 줄 서가 있어. 난 처음에 했죠. 되나?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야? 기후온난화 기상이변이 높고 있다는 거예요. 빙하가. 그리고 이 알프스에 있는 산이라든지 그렇게 빙하는 두 군데 존재합니다. 높이 높은데 그렇잖아요. 로키 산맥이라고 아메리카에, 그리고 중국의 펜진 산맥 이런 데 보면 히말라야 그쪽, 그리고 북유럽 그린란드 쪽 이런 데 있는데 인류는 어디에 삽니까? 인류 문명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강이나 바다에 삽니다. 인류 문명이. 그런데 그러면 자,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황하 인더스리 강가에 거기는 빙하가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산쪽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잖아요. 이게 물입니다. 지구의 물의 대기라고 그러면은 바닷물이 97%예요. 3%만 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얘는 녹으면 물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시금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도 못 지어. 바닷물로. 아니, 바닷물로 바다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농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노르웨이 쪽의 사람들이 빙하가 녹으니까 덜 녹게 하라고 천으로 덮는 거예요. 인간이 빙하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천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작업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게 녹아버리면 못 먹고 살아. 물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 우리 지구상에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1984년에서 나사에서 19년까지 23년을 사진 찍었어요. 84년도에 그린란드 북극입니다. 보시죠. 이 하얀 거는 얼음이고 요거는 빙하예요. 흰 거는. 요거는 바닷물이겠죠. 까만 거는. 23년 만에 이렇게 거의 반으로 줄고. 이렇게 또 갈수록 먹는 속도는 빨라져요. 이제.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도 기준으로서 해보니까 해수면이 2018년도에 7cm, 8cm 넘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해수면 1cm가 아무것도 아니죠. 해운대 바닷가에서 철렁철렁한 1cm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1cm 올라가고 60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먹고 살 토지가 없는 거예요. 1cm인데 1cm 때문에 600만 명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렇게 베네치아, 만약에 해수면 1m 정도 베네치아는 장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수로 높은 데 사는 거지만은 사실 현재 해수면을 제로라고 치죠. 높이를 상하이가 6m밖에 안 돼요. 6m면 내 3배밖에 안 돼요. 실제로 해수면 중에서 6m밖에 안 된다 말이죠. 상하이, 에든버러, 뉴욕 쪽에서. 우리가 아는 뉴욕, 맨하탄, 다 이 해수 바다보다 한 2m 안에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과학자들은 금세기 안에 1m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구에 반은 물이 잠기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우리 무역지 중원지방 있죠. 중국의 무역지 중원. 예.
무역지 나오는 게 중대하게 연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하남성이나 이쪽입니다. 북경에서 기차 타고 12시간 가야 돼요. 저쪽에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그 서남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타고 가면 그게 주머니 있는데 맞아요. 비단길. 주머니 예를 들어서 1m 되면 하면은 녹아버리면 그거 호수가 돼요. 그 전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안에서 가보니까 억수로 높은 거죠. 가서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전 세계 아직도 아시다시피 바다보다 낮은 육지 면적이 육지 높이 낮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예요.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바닷가에 다 빠져요. 맞아요. 네덜란드 그래서 비가 뭐 편해요. 양수기. 인도네시아 가도 그런 거 많고. 이번에 태풍 흰남노 왔죠. 포항이 작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포항 제철을 바닷가에 가보면 혹시 동해안길에 구룡포에서 포항까지 드라이브 배관에 보세요. 네. 다 방파제사.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파제라는 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지만 자연에 가장 필요 없고 인간의 필요를 왜 그러냐면 자 방파제를 하고 물기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밑에 반 뽑아가지고 근데 왜 태풍은 언제 오냐? 태풍은 절대 혼자 안 와요. 바다 물하고 같이 와. 바닷물에는 간접 만족 하나만 들어갔죠. 한 달에 2번 가는 월식 달을 따라 그럼 보름 동안 들어왔다가 보름 동안 나와요. 정확하게 보름 아니죠. 14.1일래요. 그럼 태풍은 만족 가장 많이 찼을 때 요가 육지면 보름 동안 온다니 우리 전체 바닷물이 높아지겠죠. 요때 태풍이 그렇죠. 그러면 들이치고 여기 방파제가 있어요. 포항 앞바다에. 그리고 여기 잠겼어. 그린시티가 다 완전 물이 잠겼잖아요. 그 잠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15일 동안 하루 만에 나가버리면 그건 나갈 낀데 15일 동안 천천히 또 나가. 그럼 이 물은 갇혀있잖아. 맞아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길이 있으면 그만큼 사고를 안 당하는데 나갈 길이 없어. 자연현상이. 거기다가 방파제까지 나와. 같이 쏴. 야, 방파제가 결국은. 그래서 방파제가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방파제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같이 길렌 닦고 그냥 드라이브 잘하라고 길렌 닦고 그걸 무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수면의 차이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볼 수 있다. 예시를 들었고요. 자, 이거는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3분 정도 봅시다. 서론 위를 달리는 썰매개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눈과 얼음뿐인 이곳. 우리가 상상하는 겨울왕국. 그린란드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의 80%를 뒤덮은 얼음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유일한 한국인인 김인숙 씨. 사라져가는 얼음을 보기 위해 그린란드 중서부에 있는 러셀 빙하로 향했습니다. I work in tourism. I'm up here almost every day. I get to see how the things changing in first hand and a lot of things that have been happening for the past 20 years. It has been around on the sides, around 50 meters in height, melting water river on the front. 20년 전보다 7배 빠르게 녹고 있는 얼음. 따뜻해진 기후는 사냥이나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개썰매를 탈 수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썰매개들도 줄에 묶여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he Greenlandic sled doggies have developed to drive out in the cold instead of the warm. They are very dependent on that the ice should be frozen so they can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 이곳에서도 기후변화는 소리 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크의 상징인 생미치악산 뒤편. 거대한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I can see that the glacier on the mountain is shrinking every year. I see it get smaller and smaller. In fact, it's turning into a waterfall. A very clear proof of that something is really happening, and it's happening quite fast. The weather is getting
more unpredictable, more severe. I'm thinking about my kid. They may be facing hard times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 climate change will do to this place. 인공지능이 사람 따라다닌다. They may be facing hard times because we don't know. 너무 좋다. 더 움직이겠네. 따라다녀. 저 인류가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인데 기후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그린란드에 평생 동안 고기를 잡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가장 무섭지만 현재 정답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기후 변화가 이곳에 어떤 일, 이곳이란 지구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과거를 공부를 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기후라. 왜? 우리가 역사를, 과거를 유추해서 오늘 보면 비슷한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한 말에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게 되겠죠. 여러 싸움 하다가 결국 일본 놈이 우리 그 찍어 사겼는데 맞아요. 미국이 삼킬 수도 있고 누가 삼킬 수도 있고 그런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어도 그걸 유추해서 우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후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나빠지고 기후는 계속 나빠지고 그러니까 과거를 유추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모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내 자식식 내 자식들 후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담회는 이 5대양 6대지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를 5대양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몇 개씩 되죠. 네, 16배. 왜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다도 흘러요. 해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하나를 여기서 버렸어요. 제대로 처리하고 그럼 여름 여기다가 하천을 따라 신천에 가겠죠. 수성도 신천 갔다가 금호강 갔다가 낙동강 갔다가 김해를 통해 가지고 태평양을 가든지 인도에 조리에 따라 가버리겠죠. 그럼 얘들이 완전히 소멸될까지 어떻게 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전 세계 대양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이 신혼여행인데 옛날에 지금 한 50대, 60대 하와이. 하와이 가면 최고의 신이 최고의 여행지 대한민국 사람. 근데 지금 하와이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청소를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 원주민이 사는 데는 그래서 왜? 하와이는 태평양 안에 있는 섬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류가 그러다가 거기 가서 쓰레기를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 아이가 이제 이거 보면 저희 어릴 때 만지도세요. 쓰레기 위에서 사는 사람들.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내가 유리 시클래스. 해운대를 갔어요. 애들 어릴 때. 그래서 30cm 격자로해서 여기 채망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가 모래를 한번 텄어요. 누가 저 흔들갖고 나니까 이렇게. 이게 C클래스의 유리알이에요.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백사장이라는 데가 예. 거기서 찜질하고 다 하고 놀잖아요. 플라스틱. 그 속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존재해 있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못 봐요. 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상들을 보여주는. 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그물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다 보니까 이 태양에 사는 생물들 이 그물망이 이 바다 사자, 물고기, 거북이 코에 들어가는 빨대 바다 거북이. 요거는 거북이인데 뭐냐 하면 요거 있죠. 우리 음료수 캔 6개 담은 번들 팩이 아, 얘가 재면할 때 여기다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 팩이 주는 사람이 없잖아. 내 새끼 같으면 손에 들면 아 팩이 주지만 맞아요. 얘 엄마도 이걸 못 빗겨요. 맞아요. 이렇게 얘는 왜 자라면서 보통 팔자 거북이 팔자 거북이 없잖아. 진짜 많은데 팔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땡겨. 개미처럼. 아니 결국 우리들이 이런 폐 타이어에 상어에 상어가 사람하고 온갖 동물 잡으면서 폐 타이어에 징겨갖고 상도 파테어 잡아먹으려다가 징기. 이런 현실이다라는 대안도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브라질의 아마존 예. 예를 들면 아마존은 면적은 뭐 그냥 서울 면적이 8.6배인데 지구 전체에 봤을 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구의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아마존이 밀림이 이게 있습니까? 여기 여러 밀림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밀림이 없어진. 목축을 하고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보고 사람들이 뭘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근데 브라질에 1억 8천만 명은 어떻게 살아? 그들은 굶어 죽으란 말이야. 이 문명세계에서 아직 돌도기도 더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뭐 어떤 상황으로 현상을 보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룰라 대통령이 부정을 해서 쫓겨났는데 결국은 뭐냐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서 무죄 판정을 가지고 두 대통령인데 현 대통령이 뭐냐고 이렇게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토를 개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환경단체에서 뭐 G8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압력을 그렇게 하는 말이 안 할게 돈도 우리 작은 땅덩어리가 20% 생산해내지 않느냐 누구도 다 혜택 안 받나 돈 내놔 그럼 이거 안 할게 이거 안 할게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정의냐 제가 이렇게 입장이 환경을 보는 입장이 다양하고 다양한 관계에서 봐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섬이지요. 동그란 섬에 중간에 한라산이 있고 양쪽에 뺑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가봤죠? 서귀포 주물이.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넘으면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도로가 두 개 있어요. 산을 넘으면. 가보셨습니까? 현재 오래돼 있습니다. 현재 요 편도 2차, 왕복 2차선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넓히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많이 생기고 관광이 더 되겠죠? 그러면 자연이 파괴가 되겠죠. 여기 원희룡이 시장이 있을 때 이게서 이렇게 제주 지역의 환경단체를 지금 이렇게 거분동을 해서 지금 여기 수도대가 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또 도지사가 됐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이 죽는다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분양 천지인데 계속 공구리 지어. 공구를 아파트 짓자. 근데 와 인류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영주 부석사 1000년이 넘었어요. 불구사도. 근데 다 목조 건물이야. 흙이고 돌이라. 근데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높이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콘크리트를 짓는다고 말을 하는데 목조 건물이 전 세계에 어떻게 높이로 살고 되는지 그래도 몇 개 보면 오스트리아 호라는 게 84m가 목조 건물.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2.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층이면 25m, 20층이면 50m, 30층이면 75m, 한 30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물론 구조 역할은 또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노르웨이 각 나라마다 이런 목적 건축물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론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부수고 하고 짓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높은 건물들을 목적으로 지었을 때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실제로 될지 못한 31% 줄일 수 있다. 콘크리트보다. 그래서 오늘 유로맵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환경단체들이나 OECD에서 만드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라는 게 꼭 맵이 지도 이 지도마다 있어요. 도표, 비교표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15년대 미국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인당 비닐봉투 사용이 압도적 1위입니다. 15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 올라가도 우리 꼬맹이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걔들 먹고까지 해도 몸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가는데도 저만큼 써요. 450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한 번씩 장보러 가면 좀 놀라는 게 있어요. 할인점에 가면 비닐봉지 안 해도 될 물건들이 다 비닐봉지. 그리고 뭐 그거 좀 뭡니까? 양배추를 4등분 5등분 나가 또 비닐을 사놔요. 모든 게 비닐이라. 그렇게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죠. 결론은. 그래서 얘들 그린피스 활동하면서 얘들을 만나고 너는 왜 안 하고 우리는 그래 안 해. 시장처럼 똑같아요. 할인점 마트에 가도 그냥 있어. 감자가 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해놔놓고 친환경 한다 하고 해놔놓고 비닐을 다 걸어놔 막기를 그 쉬워잖아. 없어요. 여러분 그 비닐 막기가 없어. 그럼 갈 때 왜 장바구니 들고 필요한 용기를 갖고 가요. 그럼 왜 그 포장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전시 비용이 덜 들 거예요. 그럼 물건이 너무 싸지는 거죠. 그럼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 나라가 뭐 플라스틱 전 세계 1위 하는 거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은 14도에서 15도 정도 됩니다. 이제 이거를 1도가 올라갔을 때 생명체 19%, 산호초 70%, 남북부 빙하가 해빙이 되기 시작합니다. 2도 되면 한 40%까지 멸종하고 물 부족이 되고 해수면 상태 스모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오세아니아 호주 쪽입니다.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는 해수면 상승률이 없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우리나라는 시멘트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방파제다 사요. 지금은 비싸잖아. 해운대 그 아파트가 바로 착 보이는 거를. 만약에 방파제 싸고 10m 사는 거 비싸겠어요? 더 비싸.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구 기온이 이 평균 기온에서 이제 세계 환경단체에서 1.5도 올리지 말자라고 노력하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해요. 하여튼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3도 생명체 50% 멸종하고 4도 되면은 못 사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지구는 환경이 오염돼 가고 있다. 그 예로 제가 지난달에 그 청도에 파머스 마켓, 농부들이 로컬 푸드 마켓을 장터에 갔었어요. 하는데 바나나를 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위원장이 후배라, 야 임마 여기서 바나나 파면 뭐라고 했냐. 형님 이 필리핀 바나나 아니에요. 뭔데? 청도에서 바나나 생산돼요. 맞아요. 그래서 농장까지 가봤어요. 청도에 바나나 농장이. 맞아요. 물론 하우스를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만큼 비싸. 그리고 지금 대구 사과는 아무도 안 먹잖아요. 대구 사과는 저도 대구 사과 안 먹어요. 맛없거든. 강원도까지 다 올라갔어요. 제주도에 있는 귤도 김제, 전북 김제까지 올라가고 보성 녹차도 보성이가 그 녹차. 철책선이니까.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것만 해요. 바닷가. 어릴 때 흔해 봤어요. 제가 영덕 강부천 놈인데 명태가 없어요. 그런 아이.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저 밑에 있던 적도 있는 고기들이 올라오고 여기 살던 한 난류, 한류에 섞여 사는 고기 다 올라와 버렸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한 40, 50대 이상은 저도 가가지고 이렇게 기후 변화에서 이렇게 먹거리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해봤어요. 시계로 봤을 때 12시를 인류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을 때, 규정을 했을 때 지구의 시계는 몇 시이냐? 세계는 9시 35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9시 28분을 가지고 얼마 남았죠?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살아서 과연 가능하냐? 오신 이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래 그렇게 삽니다. 얘기를 또 하지만 우리 애들 부족사. 그러면 나는 우리 애 보고 그래요. 우리 애가 28살, 25인데 둘 다 무심한데 결혼하는 소리, 장가가는 소리 못해요. 하라고 해요. 인간들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데 내들이 2명 나오면 내 전 재산 줄게. 재산도 없지만 말을 빼는 행위. 여친을 만나면 2명 나온다 하면 탄핵할게요. 아빠 요새 안 나온다 결혼한다 하면 한 여자가 없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미래를 맡겨 그런데 우리는 이 미래를 맡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애들 우리 할배는 우리 아빠는 그때 뭐 했어? 왜 내한테 이런 환경을 줘? 유럽의 툰베리처럼 중학생이 학교 간다고 어른들 보고 유엔 연설 가서 내 미래를 내놔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학자들이 말을 해요.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온갖 원인이 있죠. 기후가 나빠지는 원인은
말하는 사람만큼 있어요. 70억 명이 말하면 70억만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자, 인류는 그 지구에 나타난 게 한 10만 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 들어봤잖아요. 10만 년 정도로 보는데 문명은 1만 년 정도. 인더스 문명, 화문 여기 봐 1만 명 정도, 만 명, 1만 년 정도를 보는데 윈도우스가 그럼 그동안에 인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봤어요. 그런데 사실 1만 년 전에 인구를 추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나타난 거를 한 1만 년이 갖고 이 여기가 우리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서양역을 쓰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가지고 기원전 기원후를 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2000년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예수가 태어나는 정도의 나라 그때 시점에는 사람들이 기록 문화가 다 있었어요. 우리도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돼요. 조선을 500년이라고 그러죠. 고려를 500년이라고 그러죠. 삼국시대를 1000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삼국시대 초기자리 그 전에 부여 가락 이 삼국시대 전에 생긴 나라예요. 나중에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문헌이 있다는 거죠. 인구에 대한 왕이 뭐를 하고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동네 몇 명 산다 하는 게 부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전 세계로 있는데 그때 여기 10억인데 그때 와서 한 2, 3억밖에 안 됐어요. 인구가.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점. 그런데 보면 이래 그때 보면 자 1500년까지도 베일로 안 돼요. 5억 안 돼요. 지구 인구가. 여기 오면서 급격하게 여기 뭐냐? 산업혁명 1750년 우리가 말 교과서에 전기기가 개발된 그 시기부터 한 250년 넘는데요. 인구의 70 이렇게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36억만 년에서 40만 년이에요. 지구 나이, 사람 나이 많고 인류 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36억만 년 동안에 지구는 뭐랬는가? 그 위에 온갖 생물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나무도 살고 풀도 살고 공룡도 살고 지금은 사람이 가요. 그 사는 지구에 사는 최고의 포식자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고 정점입니다. 지금은 먹이 사슬의 최고 정점이 사람이다. 사람을 대한 그 어떤 동물도 식물도 안 되잖아. 우리가 잽이 안 돼. 그러면 지구도 그랬어요. 36억만 년 동안 살면서 그 위에 그런 포식자들이 최고의 먹이사 위에 있는 짐승들이나 있었겠죠. 공룡이 있었어. 오늘 나타났어. 이 넓으니까 마음껏 먹고 노는 게 이제 새끼가 번성이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한정이잖아요. 그리고 묵다묵다 없는 거야. 벌써 늘어나고 그다음부터 줄끼리 잡아먹더니 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뭐예요? 멸종. 이걸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기존에 5번의 대멸종 했습니다. 우리 지질학이나 고고학에서 말하는데 5번의 멸종을 해서 최상위 포식자를 없애버렸어요. 손으로 때려가는 게 기후로. 우리가 빙하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가뭄을 준다든지 비를 안 준다든지 사막시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해서 5번의 멸종을 했고 지금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꼴보기 싫은 게라 36만 년도 살았는데 1만 년 동안 사는 이것들이 온갖 구작질을 다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부터 250년 동안 온갖 지하를 다 해놨기 지구가 몸살을 못 살더라. 그전에는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았는데 요때부터 땅속에는 다 태고 지구 땅속에 지구 몸속에 있는 온갖 장기 우리 그죠? 내장도 빼고 심장도 빼고 익하고 앉았네. 그럼 지금 못 견디잖아. 그럼 지금은 왜 이래요? 호르몬을 싹 치게 그래 지구가 살고 있어. 그런 식이 그랬을 때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과학자들은 그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시대 개념을 원시 봉건 이런 걸 했잖아. 이제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공을 역사를 한국사를 전공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진 근현대적 개념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2년 동안 느꼈잖아. 우리 가치는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가? 대한민국만 깨끗하고 안 아프면 해결이 됩니까? 중국이 봉쇄된다고 해결이 됐습니까? 아무거나 이제는 그 어떤 국경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나 이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저렇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류, 세계 공동체라는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당분간 살 수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못 삽니다. 그래서 누가 저런 걸 봤어요. 모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 내만 잘 된다고 절대로 못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 왜 어디에서 출발되고 왜 저는 가톨릭 신자지만 구원이 죽고 난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구상에 수천 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인류 구원은 우리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입니다. 난 지구에 있다고 생각하지. 지구를 떠날 준비를 인류가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면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지구하고 잘 살아요. 같이.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게 선택이야. 이전에는 편리하고 욕망은 인류의 욕망, 나의 편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온갖 훼손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는 건 멸망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자연 공존해야 되겠지. 지구하고. 지구야 잘 살아보지. 갈 때까지 좀 더 버티도 내 좀 덜 쓸게.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내 대가 아니라 내 새끼 대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 환경을 대상화시키지 말자는 거. 이게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환경, 문화, 감정, 여건, 경제, 외교 더 공부하다고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의 환경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직감, 자연적 환경 모두를 통틀어서 환경이라고 봐야지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러 갔을 때 저는 그나마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것도 특정화 시켜버리면 여기에 매몰되는 그 수치라든지 개발론자들이 말하는 게 있죠. 수치상 얼마가 됩니다. 공무원들 사이들이 많습니다. 뭐를 하나 만들어 어느 지자체가 1등 해야 되고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포괄적으로 봐달라는 거죠.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준비해서 18년 1년들이 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한 83억 정도 들었습니다. 들어가 이렇게 하루 40톤 처리하자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루에 55톤 들어옵니다. 3년 만에. 그만큼 못 내다봤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선별장 감독님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죠. 뭐 다른 데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별동, 관리동, 뭐 기계도 이런 게 돼 있다는 거고 이러한 장비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 8개 구청 어느 시설에 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물론 기계 장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건 수치를 뽐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성구를 18년도 기준에서 제가 이렇게 쓰레기 양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8년 기준 그 재활용품만 했습니다. 18% 제가 20년에 9.2%, 21년에 3.5% 감소하고 22년 9월달까지 했을 때 1.6%가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대동소이하게도 8개 구청이 다르습니다. 인구는 계속 한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계속. 근데 세대수는 거기에 비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0.6%에서 0.8%까지 8개 구청 거의 대동소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9개월 평균해 보니까 하루 평균 저희들이 52톤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1톤 포트에 칸막이 쳐가 들어오는데 여기 한 500kg 정도 평균이 실립니다. 하루에 104대 분이 정도. 104대의 쓰레기가 매일 들어옵니다. 1월 수가 1월 빼고 주 6일. 이거는 뭐 어느 기간이나 제일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대구에서 2020년 한 2월경에 모 종교 단체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가가 뭘 생각했는데 이런 규제를 철폐를 해버렸어요. 분명히 코로나는 환경 때문에 왔는데 환경을 이렇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풀어버리는 게 그때는 짜장면을 갖고 오면 짜장면 그릇이 가왔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저것도 씻어주면 다음에 짜장면 만들어가는 데도 이겁니다. 지금은 짜장면 끓여갑니다. 짜장면 온갖 너댓 개를 줍니다. 그럼 그 수익이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비대면 문화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쓰레기 양이 나는데 이렇게 주는 거는 왜 주냐고 하면 주로 노력하시죠. 병, 수산구도 그렇게 장사가 안 된 김에 무게 나가는 게 없어요. 병이 자연품 중에 가장 무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큼으로 이만큼에서 이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장사는 좀 허용을 해주니까 좀. 그런데 다른 거, 이 기간에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은 이렇게 옵니다. 여기 플라스틱은 19년 대비 14%, 21년 25%, 비닐은 19년 대비 17%, 16%, 스티로폼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 뭐냐? 우리가 비대면 문화라고 해서 소비 문화를 이렇게 결국은 그만큼 늘어난 만큼 다 수거돼가지고 재활용 처리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시간이 다 돼가서 이런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환경 기자라니까 제가 이 구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여기부터는 뭐냐면 분리 배출을 합시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종이나 종이로 되니까 철핑 같은 거 좀 띄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걸로 부직포도 옷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달라. 음식물을 사료, 대비 바이오가스로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타임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니까 분리 배출 단계 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의지의 문제지 우리가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없잖아요. 특히요, 회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띄가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부탄가스는 꼭 구멍 뚫어가 달라. 이거 우리 하나에 잘못 갔어. 병은 재사용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병이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대단히요. 그런데 뚜껑을 환경부에서 뚜껑을 띄라고 해놨어요. 띄나 저끼리 부딪히가 그거 못해. 물론 요 재활용이 다시 유병 가능한 만들어서 들어가면 몇 가지 단계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배출해 주시면 여기 안 깨집니다. 또 이건 유법처럼 보내지죠. 그럼 재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병은 한 20번 정도 재사용한다고 하는데 외국처럼 한 60번, 40번 하면 낫겠죠. 꼭 이렇게 비우고 막아서 서빙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유리병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주고 특히 깨진 유리는 좀 자르해요. 우리가 이동이 얘기되는 아파트도 이어 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싸가 뭐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 지금 기계가 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다 그 상황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머리 대주시라. 그리고 이 도자기 이거는 흙입니다. 도자기는 유리가 아니죠. 차르로 만든 얘는 왜 재활용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걸 유리라 생각하고 도자기를 들어들을 처음으로 유리병에 하지 마시라. 크리스탈도 광물입니다. 이렇게 유리 제품이라고 했는데 불 끄고 내두시고 약물병은 잘 모르면 좀 이제 좀 보세요. 아까 페트병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도 없고 있는데 이렇게든 내시고 라벨 제거하고 막에 날려주세요. 이게 환경부 사진인데 제가 이거 찍어보겠습니다. 막에 달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이 페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요새는 목화를 재배를 안 하잖아요. 이 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놈을 가지고 깨끗하게 내리는 길게 스며를 옷도 만들 수 있는데 좀 질이 안 좋고 이런 걸 모아가 스펀지 역할을 하도록 충전 소파에 안에 충전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거 그리고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고 그걸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수입을 안 해도 우리나라도 많은데 이거는 이걸 하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입니다. 여기는 요거는 한 가지예요. P라는 제품 안에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재질 가지고 요거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이것 또한 다음 공정 것처럼 이대로 갈아버립니다. 잘려요. 이런 식으로 갈립니다. 플라스틱이 자기 가는데 이 쇠 때문에
플라스틱을 갈아내라고. 이 갈아내는 거. 근데 쇠가 들어가면 다 착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 공정이 잘하니까.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재질이 들어있으니까. 귀찮잖아요. 요거 조명계국 빼놨어요. 요거만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해달라. 펌핑인을 꼭 줘.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재활용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오더라고. 이거 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는 혼합 재질, 단일 재질로 만들기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패턴이나 안에 단일 재질로 만들면 그런 비용이 비싸. 재질은 적게 하고 다른 약품을 쓰면 딱딱하게 형태를 잘 유지해. 과학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돼요? 재활용하려고 하면 화학적 분리를 해요. 우리는 이제 물리적 분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건데 얘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얘는 현재 기술로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O라고 써놨어요. OTH요.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재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잘 모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닐 잘 준다고 그랬는데 접지 마세요. 선택이 안 됩니다. 벨트 나중에 지나가는데 보시면 못 주고 그냥 비닐 풍성하게 아니면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내 집에 일주일 동안 비닐 까만 봉다리에 흰 봉다리 넣어가 그렇게 내시면 되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저래보면 안 된다. 자 그럼 지렁콩 제발 좀 이거 좀 띠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원래 이거 지렁콩 맞습니다. 안 그런데 이렇게 커튼 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재활용 못합니다. 우리 하려고 바뀌어야 돼. 어느 시간부터 안 뛰집니다. 아예 이건 안 된다. 접시류는 안 된다.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보조 배터리들이 전부 다 뭐냐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표면이. 그러다 보니까 폭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재활용인 줄 알고 플라스틱 내입니다. 플라스틱 내는데 내다 보니까 이 충격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건전지 뭐 속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온갖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구리도 있고 뭐 있고 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꼭 건전지 화면에 넣어주십시오. 형광등은 아시죠? 이 안에 수원 타도 때문에 하얀 거 깨진 거 꼭 좀 쌌어. 조명계에 좀 내주십시오. 왜? 그냥 이대로 이어놓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깨진 거 그러면 그 가루가 나는 거 내가 지나가도 마시고 아들이 지나가도 팔매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좀 싸서 내시고 약품은 뭐 아시다시피 약국이라든지 동사무소 갖다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팩 물로 하면 되는데 하루 만에 가는 택배 지역은 되는데 이틀 3일 걸리는데 얘가 녹아버립니다. 뭐 내용물이 상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생산된 것을 돌려서 순환시켜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고 동사무소로 모아서 오시면 휴지도 줍니다. 뭐 음식물 수분줄이라든지 음식물 다 하시니까. 그리고 특히 많이 헷갈리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건 내지 마시고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반도 오더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면 뭐예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만큼 돈을 받으면 되는데 연합은 만드는 데 크게 만드나 적게 만드는 게 더 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재질이라고 혼합 재질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오더라는 것 요거 말씀드렸죠. 좀 보시고 이상 마치 바깥 돌고 마치 그